손가락 탈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시 계속 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55세 한 여성에게서 다 관절 상태죠. 폴리아티클로가 다 관절 선 관절의 병력이 3개월 동안 중요한 소견입니다. 3개월 동안 들어가는 관절통이 하루 있었다 한 달을 떼고 관절이면 진짜 절대 되잖아요. 오늘 그때까지 괜찮은데 아무도 안 아팠는데 오늘 무릎이 아팠다. 그럼 사진 주고 다시 관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릎 깨끗한데 관절 쪽이면 되거든요. 그럼 관절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몇 개월 이상, 언제 3개월, 되게 3개월이에요. 3주 동안 이상 아프거나 3개월, 급성이 3주거든요. 그럼 급성이 3주고 되게 되거든요. 급성이 3주 이내를 급성이 되거든요. 그때 없어지면 급성이 없죠. 만성질환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3주가 있고, 그 다음 인터메디에이트, 중간 단계죠. 중간 단계가 3주에서 3주 이상 6주 이내, 이제 3주 이상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런 데 있거든. 그럼 충분히 3개월 이상 아프다 이러면 충분히 만성질환이다라고 해요. 확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석 달 동안 있었다. 이거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상이 양측에, 보스, 손허리 손가락, 메타카파 조인트, 메타카파 팔랑기알 조인트는 메타카파 팔랑기알 조인트입니다. 손허리 손가락 관절과 몸쪽 손가락 뼈 사이 관절, 몸쪽 손가락 뼈니까 프록시마 인터플레이디얼 조인트. 그래서 우리는 MCP 조인트라고 하는데 MP 조인트라고 그러죠. 메타카포 팔랑기알 조인트, 메타카포 팔랑기알 이렇게 안 하고 MCP 조인트 안 하고 MP 조인트 이렇게 안 하고 팔 조인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손을 보면 뭐인 것 같아요? 응? 뭐인 것 같아요? 자, 똑같이 하나, 둘, 셋. 대단하죠. 류마티스가 안 되네요. 류마티스가 안 되잖아. 박태자씨. 이거는 지금 이번에 박태자님 보면 류마티스가 안 돼요. 손이 펴졌어요. 앵키 조인트거든요. 앵키 조인트가 이렇게 펴졌죠. 이게 좀 복잡하게 앵키 조인트 울라 데비에이션, 울라 사이드로 데비에이션 되는 거예요. 요쪽 되니, 측측 되니.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온이 주변이 크죠. 이거는 뭐냐면, 주변에 이제, 스웰링이 생기고 해서 이렇게 생기고. 자, 그럼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의, 방금 이야기했던 얘기 다 있습니다. 다관절성이라는 것을 깔고 나타나고, 양쪽 옷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저 MB 조인트나 프록시말 팔란지알. 자, 그러면, 디젝티브 체인, 디젝티브 아르트라이티스. 팽선 관절은 꼭 안 돼요. 큰 관절 나타납니다. 무릎, 고관절, 어깨 관절 주로 나타납니다. 작은 관절, 손가락, 발가락은 잘 안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나타난다는 건 아닌데 되게 빈도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오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리에이션 생기는 거는 뒤에 아주 뒤에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로 이렇게 베리에이션 생기지 않습니다. 뱅성 관절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털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다. 자, 그러면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는 임상의 양상 pain, stiffness, swelling 통증 있고 stiffness 굳는다면 굳어서 이렇게 잘 안 움직이시죠. 그 다음에 뻣뻣하다 stiffness, morning stiffness 아침에 잡으려서 뻣뻣한 걸 보면 조조감기예요. 일요일 좀 아침 일찍 감기 때문에 8세 이상 우리가 어떤 잡으려면 좀 뻣뻣하죠. 근데 인이 5분 10분만 풀리면은 그거는 모닝 스피드이 아니다. 어떤 책에는 30분, 어떤 책에는 1시간이다. 되게 길게 보면 1시간 이상 작업을 뻗어져서 손이 다 안 움직인다. 이런 거는 우리가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가 아니다. 그냥 작업을 손 뻗어졌다고 류마토이드가 아니다. 그래서 MB 조인트, 아까 메타카포 팔랑기알 조인트와 프록시메이터 팔랑기알 조인트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리고 딱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드마드는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를 모디파이 시키는 디지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할록시 메토플러스 엔텍스 메토트렉세이트 줄이면 MCX라고 하니까 뒷말 잡고 해버리는데 메토트렉세이트는 그 다음 할록시 그 다음 우리 병원에서는
이야기 나누니까 할로신하고 토트렉스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깜빡한다. 요즘 자꾸 이게 그것만 하니까 클릭만 하니까 이게 진짜 되겠다. 그 하루에 하나씩 있는 100ml짜리죠? 네? 할로신은 100ml, 거기 200ml 베이스로 보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 필드로 보유하는 얘기가 나타나요. 하여튼 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트하고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융합도에 따라 사이트에서는 텐든이 끊어져요. 나중에는 텐든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변 리가먼트나 텐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엑서사이즈를 해줘서 리가먼트나 텐든을 강화시키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해줘요. 그럼 완전히 이제 아스로 플러스 때 수술을 해주죠. 아스로 베이스는 완전 고정을 퓨전시키는 거죠. 아스로 플라스티를 안 될 정도가 되는데 자꾸 손가락이 떨어진다니까 밥도 먹지를 못하고 이게 물건을 잡을 수 없어요. 시간상은요. 이게 손이 완전히 터져요. 물건을 못 잡고.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서 완전히 굳혀버리죠. 완전히 굳혀버리면 오히려 이제 손가락 움직이서 펴가지고 요 에피조에서는 안 움직이지만 요 끝에 손가락 움직여서 바로 뭐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스로 베이시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가락이 제일 많이 펴져요. 이렇게 펴져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전체 손가락이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손의 모양들. 여기가 다 마토에다가 사이트에서 보는 관절 요소입니다. 우리 뼈와 뼈 사이 관절 간격이 일정하고 모양이 관절 모양이 정확해야 되는 게 다 사라져요. 아니 가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다 뭉쳐버려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에서 요 수술하죠. 아스로플라스티입니다. 아스로플라스티 손가락에. 그럼 이건 아스로디시스죠. 피를 하잖아요. 이 메타카팔 조인트와 프록시말 코난스와 두 개를 해서 피 두 개를 가지고 고정시켜놨죠. 그래서 이름은 퓨전 아스로디시스고, 요건 아스로플라스티죠. 요건 메탈 성이고, 요 사이에 십자 모양의 이렇게 생긴 십자 모양 플라스틱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 사이에 거기 손가락 꿀을 갖다 할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피부의 일부적인 손상.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도 유리에 손상, 칼, 유리에 손상은 겉보기는 상처는 작지만 깊이 찔려서 텐들이나 아니면 너브나 데스를 다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유리 손상이나 나이프 인jury, 글라스 인jury나 나이프 인jury는 반드시 전문의가 꼭 확인하고 텐들이나 리가먼트 손상 확실히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 아는 그럼 끝만 짚었다가는 안 된다. 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끝났고,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손은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척추입니다. 척추. 자, 이제 상기 끝나서 척추까지 1학년 저희가 끝납니다. 자,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척추 사이 원가인데 이게 척추 사이 원가는 인터버테브럴 디스크를 말하죠.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IVD 이렇게 줄여서 쓰긴 합니다만 인터버테브럴 디스크인데 요 뼈와 요 제일 맨 위에 뼈 그 사이에는 정상 척추 사이 원가를 봅니다. 자, 퇴행성 변화를 보면 이게 쪼글쪼글해지고 안에서 이렇게 높이가 낮아집니다. 안에서 물이 없어져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횡륜이라는 것은 디스크가 안에 있는 수액이 완전히 나오지 않고 수액을 싸고 있는 이 에너루스 파이브로시스 윤상승류균이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탈출 척추사의 원반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안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튀어나오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완전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수액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으로 뼈와 사이 간격이 작아지는 것만으로도 디스크가 있겠구나, 수액 탈출이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안에 이제 디스크는 괜찮은데 디스크도 문제가 있지만 디스크가 위에 뼈 밑에 뼈 사이에 정상적인 쿠션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골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뼈가 생겨서 뼈 돌기에 생성된다잖아요. 그래서 척추사의 공간의 비행으로 인해서 위에 뼈와 밑에 뼈가 이렇게 충분히 쿠션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새로 우리가 디스크의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디스크 구조를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옆모습으로 보는 척추뼈죠. 옆모습으로 보는 척추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 뼈고 여기 아래 뼈인데 밑에 뼈의 관절과 위에 뼈, 아래 뼈의 관절이 이렇게 앞쪽에서 밑에 뼈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죠.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해서 이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 그림을 좀 여러 그리긴 했지만 요 사이가 뭐냐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지만, 요 사이가 뭐냐면은, 신경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신경이 나오는 구멍. 뒤에 있는 구멍이죠. 자, 그래서 이 디스크는 이렇게 보면, 이것을 짜른 한번더 보게 되면, 요 정도 됩니다. 디스크를 잘랐다 칩시다. 디스크를 자르면, 요 정도.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은 뭐냐면은, 섬유륜이에요, 섬유.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이제 수액이라고 해서, 이거는 애뉴루스 파이브로소스. 애뉴루스란 말은 뺑글뺑글 돈다는 말이에요. 윤산. 수레가 같은 생깁니다. 원형이고, 파이브로소스는 섬유 조직이에요. 그래서 애뉴러스 파이브로소스라고 해서 윤상 섬유륜이에요. 윤상 섬유륜. 아니면 그냥 섬유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섬유륜. 윤상 섬유륜.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뉴클레우스 풀포소스입니다. 뉴클레우스 풀포소스. 이거는 뉴클레우스는 핵이라는 뜻이거든요. 풀포소스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수핵이에요, 수핵. 자, 그래서 이제 뉴클레우스가 핵이고 풀포소스는 수핵을 말합니다. 자, 뉴클레우스 풀포소스 수핵. 이 수핵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디스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그란 데다가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크 위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수핵이고 인류 파이브로스가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뉴클레우스 풀포소스가 원래 물이 많아서 이렇게 말랑말랑하다고 하죠. 그리고 에르스 파이브로스도 섬유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허리를 앞으로 뺐다 때도 이렇게 앞으로 올리면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뒤쪽으로 올리면 이게 뒤쪽으로 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앞쪽 뒤쪽 높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으로 해버리든지 양옆으로 또 높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허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뱅션 변화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물기가 빠져요, 물기. 어디에 있는 물기가? 뉴클레우스 풀포소스는 물기가 빠져요. 디하이드레이션 돼요. 우리 몸이 늙는다는 것은
대부분 다 물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 태초에는 우리가 좀 바다에서 살잖아요. 생명체들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항상 물을 공급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 육지로 올라와서부터는 이제 물을 공급받지 못해요. 이제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태화, 모화라는 것은 물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을 계속 먹어주면 몸에서 수분이 항상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특히나 이 디스크는 수분이 빠지면 그것을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 팽성 변화라고 합니다. 이 수액이 수분이 빠지면 딱딱하게 되죠. 물이 없어도 딱딱하단 말이에요. 딱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굴렀다 내를 굴렀다 하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굳혀져가지고 못해지는 거예요. 그럼 딱딱해지니까 뒤쪽으로 앞으로 구부리면 뒤로 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말랑말랑할 때는 물이 나가서 붕석처럼 왔다 갔다 높이면 이 딱딱해져 버리니까 만약에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밴딩을 구부리면 이게 뒤로 밀단 말이에요. 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자꾸 미니까 섬유륜이 평면이 되는 거죠. 섬유륜이 뒤쪽으로 올라가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불징이에요. 평면, 불징.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굉장히 있는 평면 척추 사이 원만이거든요. 수액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액이 나오진 않았는데 뒤쪽으로 자꾸 미니까 안전수 발효수수가 평면되어서 이렇게 불러가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신경이 나오는데 이 신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뉴클레오스 펄퍼수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더 딱딱해지면서 이 안전수 발효수수를 째고 뚫고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탈출. 허니에이션. 프로툴전, 익스툴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RI상으로 프로툴전이다, 익스툴전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어쨌든 탈출됐다는 것은 허니에이션이 탈출이거든요. 허니에이션. HIVD 허니에이션 오브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허니에이션 탈출했단 말이에요. 허니에이션 오브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그래서 HIVD 이렇게 해서 허니에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디스크를 말합니다. 디스크 진화를 줄여서 그냥 디스크 하지만 실제로 HIVD다, 허니에이션이다. 인터버테브럴 디스크가 빠져나왔다.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자체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뭐다? 뉴클레오스 펄퍼수수가 실제로는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수액이 탈출됐다. 그래서 수액 탈출점 이렇게 이제 정식 별명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57세가 한다. 나이 들수록 디스크는 나이가 들어섭니다. 허리 통증의 양상은 활동을 하면 따라 악화되는데 이립시나 보행실 통증이 왜 선이 압박을 줍니다. 그죠? 심하게 나타난다. 앉을 때 통증이 많아져 우찌를 특히 통증이 감소했다.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 나타난다. 나중에 심해지면 근력이 약화될 수 있겠죠. 퇴행성으로 디스크 질환이 생깁니다. 퇴행성 척추사이 원반질환, 오화가 나타난다.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유명하다. 그러니까 20대도 보면은 디스크 MRI 찍어보면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성근통을 호소하면 한 70이죠. 안되는 통증이 많아도 너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압박을 적게 주면 통증이 적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딱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추간판 탈출처럼 조금 다르죠, 그죠? 추간판 조금 다릅니다. 그냥 화 과정으로 생기고 안정을 통증이 완화되고 눈이 불편해진다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험은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엔세이드를 쓰고 PT하고 에피드를 인ject하고 오피는 발견하면 그냥 컨트롤을 하죠. 왜? 디스크가 탈출된 게 아니고 텐션 변화이기 때문에 수술한다고 해서 많이 좋아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저거 볼까요? 똑같은 사진이니까 똑같은 그림들인데, 자, 46세 한 남성, 좀 젊어 보이죠? 허리에 나타나는 방사선 통증, 라디에이팅 페인입니다. 라디에이팅 페인. 방사선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면 엉덩이 통증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 허리가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증가했죠. 그 이후로 다리의 방사통이 심해지고 앉아있는 자세가 아주 불편하다. 앉아있는 자세. 이건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하다. 서 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더 편하십니다. 자,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디스크 질환입니다.
금방 HT 흔히는 뉴클레오스 폴푸스 흔히는 뉴클레오스 폴푸스 흔히는 뉴클레오스 폴푸스 뉴클레오스 폴푸스는 수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액 탈출기는 자 그래서 아까 앞에 디제티브 디스크 질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디제티브 디스크 질환은 뭐라 했죠? 앉으면 편해지고 누워도 편해지고 근력 약하나 신경 증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클레오스 폴푸스가 탈출이 되면 신경을 누르는 신경 압박 증상 너도 컴프레션 심폰이라고 그러는데 신경 압박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경 압박 증상이 제일 처음에는 여기 사이틱 너도 쪽으로 사이틱 너도 쪽에 이제 통증이 있어서 엉덩이 쪽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죠. 되게 좌골신경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심하면 이제 다리가 안 들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방사통, 그 다음에 무감각증은 감각성이 마비가 돼서 있는 거죠. 그 다음 전. 그 다음 다리의 통증은 신경구리가 압박된 부분과 일치하는 그 부분들을 갖다 일반인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신경이 누질러지는 곳에 그쪽 만약 허리 쪽에서 신경이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이 누질렸다. 그러면 발바닥이 저리거나 아픕니다. 허리에서 허벅지로 가는 신경이 누르거나 하면 허벅지 쪽이 아프거나 저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과 똑같이 일치한다. 그래서 L4-5가 제일 흔하고 그 다음 L5SY이 문제가 흔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제티브 디스크 디지즈하고 HMP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HMP는 앉으면 제일 심하다. 왜? 앉으면 압박이 심해지거든요. 압박이. 근데 디제티브는 앉으면 설명서에서 체중의 감소가 하니까 오히려 좀 편해지고. 그래서 자세에 따라 좀 나가야 된다. 그래서 HMP는 우리가 앉았을 때 허리에 제일 많이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리 안 좋은 사람은 되게 이제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고, 앉아있는 것보다 서있고, 서있는 것보다 걷고, 걷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까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시는데, 앉는 게 제일 허리 안 좋고, 그 다음에 서는 게 안 좋고, 서는 것보다 걷는 게 오히려 허리가 더 낫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게 제일 낫다. 근데 계속 누워있으면 걸리기 하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허리 기분을. 근데 어떤 경우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의 경우는 걸을 때 클라우디케이션,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허리 자체에는 무리가 오는 거는 그런 식의 순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검사를, 이거 이제 작년에 정형외과 강의하는, 포항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정형외과 강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보고 만든 겁니다. SLR 테스트라고 하냐면, 되게 유식한 그것처럼 스트레이트 렉 웨이징 테스트입니다. 스트레이트라면 다리를 묶어둔 상태에서 다리니까 웨이징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검사자가 다리를 쭉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에 모든 힘을 빼고 누워 계시는 동안에 내가 다리를 이렇게 들어올려줘요. 들어올려주는데 30도나 70도 정도 완전 90도까지 들어올리면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한 30에서 70도 정도 사이에서 땡겨도 허리가 합니다. 아파요. 이렇게. 아니면 아프니까 그러면 아파요. 찌릿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되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HMP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고객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일 작을 줍니다. 그 다음에 프론 포지션. 리플렉션 힙 하이퍼익스텐션. 자, 무슨 말이냐면 엎드려서. 자, 내가 이제 침대입니다. 엎드렸어요. 엎드려가 프론 포지션, 리플렉션. 그 다음에 힙 하이퍼익스텐션. 이렇게 할 때 아프더라고요. 아플 때는 L2에서 L5 사이에 HMP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무슨 안 보면 L2에서 L5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나타나니까 나타날 때 이런 거 의심하는 거지. 이거일 때 무조건 다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검사를 여러 번 하죠. 그러고 안 되면 MRI 찍고. 리저가 뭐냐면 우리가 무릎 마사죠, 그죠? 이렇게 한 두들길 때 이렇게 무릎을 튀는 거. 튀는 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무조건 마사잖아요. 무조건 마사. 무조건 마사인데 그 미적이 안 생긴다.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 미적이 안 생길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HMP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HMP, 그러니까 세 번째 요추와 네 번째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생기는데, 정상적으로 생긴다. 앵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생기는데 안 생깁니다. 그 플러스란 말은 앵글적인 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앵글적인 이상이 있다는 말이 앵글적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앵글적은 어떻게 하냐면 발이 움치를 탁 때립니다. 아킬레스 팬더를 탁 이렇게 우리가 검사하는 만트를 갖고 향으로 탁 때리면 이게 버스의 수축을 발이 이렇게 플라스 프레션 탁 때리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HMP가 없는 건데 안 움직였을 때는 이거는 다섯 번째와 S1 HMP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면서 어디가 문제인가를 대개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런 검사만 갖고 했지만 요즘 MRI가 잘 나와서 대개는 진단을 MRI나 CT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옛날에는 메카니컬 컴프레션 무슨 말이냐면 HMP가 이렇게 나와서 신경을 눌려서 그래서 뭐 마비가 오고 통증이 오고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은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적 물질이 그 주변에 신경 주변에 분비가 돼서 그 화학적 물질이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오거나 저희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케미칼 이리테이션, 화학적 자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당신이 아픈데, MRI 찍었는데, 디스크 없단 말이에요. 디스크 없는데, 그럼 당신 디스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에피드랄로 이렇게 주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어쩌면, 케미칼 이리테이션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 엔도스코프로, 스파인 쪽에 엔도스코프로, 척추로 내시경을 넣어서 안에 이리게이션만 해줘도 훨씬 인플라메이션이 떨어져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추가관 탈출증이라는 것은 기계를 자극으로 인한 거라고 보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상 비슷합니다. 자, 아까 벌징 이야기했죠?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 시캐스ट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MRI를 보고 되게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정도고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우고 또 간단하게 자, 요게 이제 MRI 상입니다. 여기 디스크가 보이고요. 뼈가 보이고요. 뼈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디스크죠. 자, 우리가 이제 딱 서로 다 조직이 다 붙어 있지만 편의상 내가 조직을 조금 이렇게 떼서 요 뒤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게 포스피리어 로지튜디널 리가먼트. 요 앞에도 있습니다. 엔티리어 로지튜디널 리가먼트. ALL, TLN. 길어서 약자로 씁니다. TLN.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디스크가 애뉴러스 파이브로스가 뉴클레어스 폴루스를 뚫고 나오지 않고 그냥 애뉴러스 파이브로스만 불룩해 나오는 걸 뭐라 그런다? 이걸 벌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클레어스 폴루스가 안에 있는 뉴클레어스 폴루스가 빨간 게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게 프로트루전이죠. 자, 그러면 익스트루전은 뭐냐? 뉴클레어스 폴루스가 포스테리어 론지튜디널 리가먼트를 뚫고 나왔다. 익스트루전이에요. 그리고 시큐어터는 뭐냐? 이 떨어져 나온 것이 원래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이거 시큐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거 보면요. 이만큼 나오면서 일본은 떨어져 이렇게 되죠. 이거 시큐어터 뉴클레어스 폴루스죠. 그래서 포스테리어 론지튜디널 리가먼트를 뚫느냐 안 뚫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바로 스파이널 코드니까 포스테리어 론지튜디널 리가먼트를 막아주고 있으면 이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만 조금 초기다.
디스크는 아니고 디스크 전 단계다, 디스크 초기다, 디스크 진행됐다, 심하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진은 디스크 전 단계다, 디스크 올라갔다. 그 다음에 프로툴즈는 디스크가 초기다, 익스트루전 되면 디스크가 좀 진행됐다. 그 다음 시큐어는 아주 심한 상태다. 자, 여기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 1, 2, 3 해라는 게 이게 그림 참 여기서도 못 쓰죠. 1, 2, 3에 이게 이제 버테블러 바디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가 인터 버테블러 디스크인데 요 안에 하얗게 보이죠? 자, 이 하얗게 보이는 게 물이 많아서 하얗게 보입니다. 자, 디제트를 쳐보면 이렇게 새까맣게 보여요. 밑에 보세요. 5m는 새까맣죠?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희게 보이는 거는 아주 건강한 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좀 시큼게 보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에 뭉뭉하게 보입니다. 자, 물기가 떨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하고 세이크럼하고는 아주 새까맣게 보이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튀어나오죠, 뒤쪽으로. 까맣게. 위에도 까맣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시퀘스트로 되어 있네요. 요거와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요 까만 선이 나가죠. 요 까만 선이 뼈에 딱 붙어 있어서 잘 모릅니다. 쭉 내려가죠. 포스테리어 론지튜드를 기가 막힙니다. 쭉 요것은 조금 튀어나오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는 HAP가 포스테리어 론지튜드를 기가 막히를 뚫지는 못했죠. 그죠? 포스테리어 론지튜드는 볼로 튀어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요. 이제 이미 희미하지만 이게 포스테리어 론지튜드를 기가 막히고 이 뚫고 나왔습니다. 포스테리어 론지튜드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장면을 보입니다.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여기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익스트루전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시큐어트를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따로 뒤쪽으로 떨어져 나오죠.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하얀 건 뭐냐? 척수액입니다. 척수액이라서 이 척수액 안에 이 뒤에 또 까만 선이 보이죠? 가마처럼 이렇게 보이죠. 요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죠. 아직까지 스파이널 코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어느 부분에 생기느냐면 인터버테블러 디스크가 인터버테블러 포라men 쪽에 조금 눌려지거나 바깥쪽으로 눌려져서 그쪽에는 우리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오는 너브 신경, 말초신경이죠. 그 말초신경을 눌려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스파이널 코드를 눌려서 생긴다. 이러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니까 마이너 피스라 그래서 근데 이제 스파이널 코드 자체를 눌려서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고 급상태로 이렇게 마비 오고 싶고 하지만 대개 우리가 이제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사고하는 거는 이 스파이널 코드가 아니라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오는 너브에서 신경이 그러니까 작은 말초신경들이 눌려져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여기 보면 물이 있고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 또 이렇게 시켜드리는 HMP 그 다음에 프로툴전, 익스트루전 그다음 이 불징증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자꾸 보시다 보면 이거는 이제 MRI 찍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파스터에서 한번 보시고 자꾸 보면 돼요. 모르면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바로 가르쳐 줄 거예요. 또 우리 영상학과 원장님은 너무너무 친절하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니까 가서 궁금하면 앉아서 물어보시면 가뜩이나 한 번씩 이야기할 사람 없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도 아까 좀 늦은 또 수술방에 나오다가 오늘 총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리포마 하나 설명 듣는다고 10분밖에 해서 궁금하게 있으면 영상학과 원장님과 같이 오랜 대화를 나누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술을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 신현장님 수술하시죠. HAP 수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원래도 HAP는 아니지만 룸바 버테블러 오퍼레이션 프랙처 디스트랙션 프랙션 디스트랙션 인지를 통해서 포스트 칼럼이 나와니 망가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인스트루먼테이션 하는데 포스트 칼럼이라는 거 한 가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은 여러분 좀 알면 그거 물어볼 때 대답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술 잘하냐고 떠나서 우리가 이제 버테블러를 갖다가 버테블러를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CT는 MRI를 본 소개처럼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요게 포트럴 론디튜디널 리가먼트, 엔티리어 론디튜디널 리가먼트,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제키도 스파이널 코드 지나가죠. 그 다음에 스파이너스 프로세서가 각각 한 개씩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이쪽이 튀어나오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가 있게 있는 리가먼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3컬럼 시어리라고 해요. 3컬럼 시어리. 자, 우리가 스파이널 버테브라 바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너브가 지나가고요. 자, 너브는 F이고, 자, 엔티리어 론디튜디널 AML 버테브라 바디 PLL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인터스파이너스 리가먼트.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이렇게 딱 자릅니다. 3컬럼이니까 어떻게 되겠죠? 엔티리어 컬럼, 미드 컬럼, 포스terior 컬럼. 알겠죠? 그러면 컬럼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2개가 상했다 하면 수술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려놓은 프랙션 디스트랙션인지 프랙션 디스트랙션 하면은 프랙션은 지금 확 찢어져요. 그죠? 확 찢어집니다. 디스트랙션 프랙션인지 프랙션 디스트랙션 하여튼간에 앞쪽이 찢어지는 뒤쪽이 찢어지는데 엔테리어 컬럼, 미드 컬럼 2개가 찢어지면 수술해야 돼요. 포스terior 컬럼, 미드 컬럼 2개 찢어지면 수술해야 돼요. 한쪽만 찢어지면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MRI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화요일날 라운딩 할 때 신장님하고 나하고 대화했더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가 이제 프레스 디스트랙션 인지로 인스트루멘테이션 했는데 수술할 이유가 뭐냐? 인터스파이너스 프로세스 다치고 인터스파이너스 리가먼트 그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리가먼트를 다치고 포스terior까지 나가버리고 이 뒤에 봉원이 망가지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게 흔들거려서 신경이 손상하고 납니다. 그래서 3컬럼 써야 돼요. 3개 중에서 2부분만 상하면 수술한다. 그래서 이제 스파인 프랙처 때 그렇게 되죠. 자, 어쨌든 룸바 HAP 때는 수술을 어떻게 하냐? 라미나라고 했습니다. 요 버테브라와 이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를 연결해주는 게 라미나입니다. 연결해주는 게 라미나인데 그 라미나를 다 까버리죠. 다 떨어지죠. 부궁이라고 하죠. 부궁절제술. 우리가 버테브라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간단하게 도식에서 그리면 버테브라 바디 여기 라미나입니다. 여기 버테브라 바디 트랜스버스 프로세서, 스파이너스 프로세서. 여기 엔티리어고 여기 포스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라미나 요걸 다 까버리는 겁니다. 요걸 까서 요걸 까면 결국 스파이너스 프로세서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경이 공간이 넓어지죠. 요 안에 조그만 공간에서 이걸 까버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신경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후궁절 라미넥토미하고 그 다음에 이 후궁 뒤쪽에 있는 아치라고 해서 후궁이에요. 후궁이란 말이 궁이란 말이 이렇게 아치를 말하는데 아치 중에 뒤쪽에 있는 아치, 이 전궁이겠죠. 뒤쪽 후궁, 전궁, 이 후궁 요것을 까고 이쪽